은퇴하고 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는 건 죄 짓는 기분이더라고요. 이 말을 꺼낸 건 올해 74이 된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그는 은퇴 직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그냥 노는 게 최고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동안 우리는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면 활력을 얻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아서 더 좋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하자마자 작은 가게를 차리고 자격증을 따고 봉사활동에 나서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뭔가를 하며 자칫 무기력해질까봐 발버둥치듯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좀 쉬고 싶었는데요. 괜히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푹 쉬는 게 나았을 걸 싶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왜 한때는 가장 이상적인 은퇴 후 삶이라고 여겨졌던 활동적인 삶이 이제 와선 노는 게 최고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결국 쉼을 선택한 70대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은퇴 후 삶의 핵심을 짚어보려 합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와 현장에서 본 현실을 바탕으로 지금 막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어루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작정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나에게 진짜 맞는 삶의 방향을 찾는데 꼭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쉼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은퇴를 맞이하면 누구나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느낍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일이 없는 삶은 어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낯선 풍경이니까요. 하루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일정표를 마주하면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불안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많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조용히 넘기지 못합니다. 무언가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대로 멍하니 지내다가는 건강도 정신도 금세 나빠질 것 같고 사회에서 점점 잊혀질 것 같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 흔히 듣는 말들이 있죠.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요. 새로운 취미든 일이든 빨리 찾아야지요. 이런 말들은 분명 좋은 의도로 건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들이 마음에 작은 압박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빠르게 새로운 일을 찾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 동창들과 창업, 자격증 공부, 혹은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단기 일자리까지. 겉으로는 활기찬 제2의 인생 같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걸까? 처음엔 그럴듯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배워보지 않았던 걸 배우는 신선함이 있지요. 나이 들어도 내가 사회에서 할 일이 있다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선함은 점차 사라지고 남는 건 피곤함과 의무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조급함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믿음 말이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쉬는 법보다 일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놀기보단 공부를, 휴식보단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요. 그런 사고방식이 은퇴 후까지 이어지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 무작정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히려 진짜 필요한 쉼의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다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일 대신 쉼을 택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노는 게 최고라는 말에는 어떤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그 어르신은 은퇴 직후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했기에 간단한 분식 위주로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죠. 처음엔 오가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이 나름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손목이며 허리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손님이 없는 시간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이었죠.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경험이 결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제2의 일을 시작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지점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매일 반복되는 일정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문.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처음에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일이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고 결국 즐거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분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출근 시간에 쫓기고 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다 보니 과거 직장 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초기엔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컸지만 예상보다 큰 금전적 부담과 잦은 갈등으로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좀 쉬지 그랬냐고요? 그땐 그게 더 불안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얻는 기쁨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건강과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건 진짜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은 이 지점을 지나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 지금부터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마치 뭔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밀려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갈수록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이게 맞을까?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만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도 늘 책임이 먼저였고 그 책임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또다시 해야 할 무언가에 매달리는 건 결국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걸 문득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아무 할 일 없이 오후 햇살을 받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그날,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쉼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낯설었지만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졌다고 해요. 아침 햇살, 창밖 풍경, 오래된 음악,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계절의 소리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상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손주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날이면 그날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히려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이 게으르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야 의미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소모하며 계속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나를 회복하며 머무를 것이냐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무는 삶이 더 건강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다음으로 노는 게 최고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분이 말한 노는 삶은 단순히 빈둥거리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을 돌보고 하루를 더 풍성하게 살아내는 방식이었죠. 일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삶이 더 바빠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은 예전처럼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기분과 건강, 마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발적인 바쁨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 가볍게 산책을 하고 가끔은 좋아하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들이 이제야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감각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은퇴 이후 가장 힘든 건 외부로부터 나를 정의해 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장, 직함, 역할 이런 것들이 빠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그 기준은 바로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시집을 꺼내 읽는 것, 시장에서 제철 과일 고르며 상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 모든 순간이 그에겐 노는 시간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일을 멈추고 나면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냥 좀 쉬어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은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실제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놀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뭔지를요. 이처럼 노는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는 삶이 단지 감정적인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쉼이 몸과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해야 머리가 안 녹슬지 않겠냐고 걱정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이야말로 오히려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친구들과 공원 걷기 모임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걷다 보니 하루가 훨씬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즐거움과 함께하는 활동은
뇌 속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음악 감상, 춤, 퍼즐 맞추기, 가벼운 글쓰기 같은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해주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미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활동을 억지로 계속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흥미와 기분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 흔히 겪는 우울감, 외로움, 무력감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생기는 감정인데요. 이때 여유 있는 일상 루틴과 기분 좋은 활동들이 있다면 감정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논다는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과 충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요즘은 지역사회에서 시니어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꽤 많아졌습니다. 작은 운동교실, 음악회, 그림 그리기, 글쓰기, 여행 동아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걸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쉼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얻는 따뜻한 위로와 활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진짜 힘이 되려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해질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얼마나 자주 마음을 나누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같이 노는 사람들은 은퇴 후 이 인생의 또 다른 보물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함께하는 친구, 매달 한 번씩 모여 수다 떠는 동창 모임, 혹은 가볍게 취미를 공유하는 이웃들과의 시간, 이런 만남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 속에서 진짜 위로와 활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게 전부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소소한 만남 하나가 일주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살아있다는 실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은 약이나 치료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뇌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다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릴 적 친구, 옛 동료, 연락이 끊긴 이웃 한 통의 전화나 안부, 문자만으로도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마음입니다. 서로의 건강, 자식 이야기,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 속에 사람 냄새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과 더불어 이런 따뜻한 만남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더 균형 잡히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간들을 통해 노는 게 최고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어볼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자유를 누리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너무 멀리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스스로를 위해 한 가지를 해보세요. 그게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든, 햇볕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눈 감기든,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기든 말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 자체로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전히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수십 년을 일하며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멈추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멈춤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멋진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남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균형을 찾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일보다 더 소중한 쉼의 삶을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